BTS 몇 명인지 아세요? 알죠? 6명. 맞냐? 맞잖아. 저녁까지 기다리기에는 좀 이게 급한 이슈여가지고 하이브 하한가 직전까지 갔어. 마이너스 28%까지 갔다가 하루 만에 시가총액 2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8조 원에서 거의 6조 원으로 하루 만에 시총 2조 원이 증발을 했고 최고점 대비로는 거의 마이너스 한 65% 이렇게 되더라고. 올해 들어 계속 밀렸는데 BTS가 단체 활동을 이제 중단하기로 했다, 뭐 선언을 했다, 막 이렇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어저께 올렸던 그 유튜브 뭐 방탄소년단끼리 뭐 술 한잔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리더 RM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K-팝 아이돌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숙성하게 놔두지 않는다. 계속 뭔가를 찍어야 하고 해야 하니까 내가 성장할 시간이 없다. 랩 번안하는 기계가 됐고 영어를 열심히 하면 내 역할은 끝났다. 그리고 여기부터 중요한데 방향성을 잃었고 생각한 후에 다시 좀 돌아오고 싶은데 이런 걸 이야기하면 무례해지는 것 같았다. 근데 사실 이거는 아티스트로서 고민일 수 있고 하고 싶은 말이었을 수도 있고 해야 하는 말은 맞아요. 근데 일단은 이 주식을 대하는 시장에서는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고 물론 이제 팬들도 많이 충격이었겠죠. 일단은 군 입대를 앞두고 있잖아. 근데 이거는 하이브가 상장할 때부터 이슈였던 거고 군 입대를 하면 당연히 유닛 활동을 해야겠죠. 그럼 완전체 활동을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그 시점이 23년이냐 24년이냐 혹은 22년이냐. 근데 92년생 지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 입대를 해야 된다고 해요. 병역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당연히 그때부터는 완전체 활동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예상을 했던 건데 근데 시장은 왜 이렇게 폭락을 했느냐. 일단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 것 같아요. 원체 지금 투자 심리도 안 좋은데다가 요만한 악재 가지고도 낙엽처럼 훅훅 떨어지는 시장이니까 너무나 그게 빠르고 강하게 반영이 된 것 같고 아미와 BTS 함께 할 때 저희는 방탄소년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이브가 막 해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이야기는 뒷부분에 할게요. 선반영이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하이브 주가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 유튜브 영상을 어제 바로 찍었겠습니까? 좀 전에 찍었겠죠. 이 이야기가 좀 셌을 수도 있고 또 하나 지금 증권가에서 이야기 나오는 게 뭐냐면 군 입대 관련 공식 발표를 조만간 할 거다. 그 영상도 준비가 돼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건 확인이 아직 안 됐으니까 지켜봐야 되는 거고 지난 10일 내에 발표된 그 새 앨범에 약간의 힌트가 있는 것 같아. 제목이 Proof, 이게 증명이란 뜻이죠. Bleed Proof. 그게 이제 방탄인데 근데 Yet to Come, Yet to Come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 가사를 보니까 아직도 배울 게 많고 나의 인생 채울 게 많아. 그 이유를 물어본다면 내 심장이 말하잖아. 왕관과 꽃, 수많은 트로피, 긴긴 원을 돌아 결국 또 제자리. 너의 마음속 깊은 어딘가 여전한 소년이 있어. 자, 이제 시작이야. 여전한 소년이 있어. 이거는 뭔가를 계속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곧 각자의 꿈을 꿔왔던 것들을 이제 개별 활동으로 하겠다. 뭐 진이었나? 연기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로서, 액터로서 연기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해요. 제이홉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이제 솔로 활동 시작할 것 같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정국도 솔로 앨범 준비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나왔는데 여기까지 보면 주가가 20몇 %씩 시총이 2조씩 날아갈 이유가 없죠. 근데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이제 시장이 안 좋아서 그건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속보를 봤을 때 깜짝 놀랐어. BTS 싸웠나? 근데 제목이 낚시더라고. BTS 뭐지? 전격 활동 중단, 방향성 잃어. 이렇게 나오니까 어때? 야, 씨, 난리 났네. 이거 뭐지? 회사랑 갈등인가? 일단 이 자극적인 뉴스가 좀 트리거가 된 것 같고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불확실성이야. 근데 그 불확실성을 키우는 메시지가 나와버렸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티스트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창작의 고통이 있고 언제든지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 하기 싫다, 하고 싶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만할까, 쉬고 싶다 얘기할 수 있는 거. 근데 그 메시지를 관리하는 건 누구예요? 회사야. 특히 하이브라는 글로벌 대기업이고 시총이 어마어마한 기업이고 어마어마한 글로벌 주주들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그 메시지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나는 그게 실패였다고 봐. 그래서 하소연을 한 BTS가 잘못을 한 게 아니라 메시지 관리를 잘못한 하이브의 잘못이다. 그래서 부랴부랴 뭐 지금 막 해명하고 막 있잖아요. 이미 뭐 하냐고. 시총이 2조가 날아갔는데 사람들 막 손절하고 울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이거는 하이브 전략의 실패다. 단순한 연예 기획사가 아니라 하이브는 그 이상의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는 하이브가 100번 욕먹어도 저는 싸다고 생각해요.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차라리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 제일 중요한 거는 위기 관리거든요. 위기 관리. 그리고 위기가 오기 전에 메시지를 관리해야 되는 거고 개별 활동을 강화하겠다. 그동안 자제하던 개개인별 퍼포먼스를 극대화하겠다. 이제 CF라든지 뭐 상업적인 활동도 과거에 얘네
일일이 못하게 했거든. CF를 찍어도 다 같이 찍어야 되고. 이제는 그게 가능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메시지가 나갔더라면 오히려 이거는 주가 강세 요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아이돌들이 SM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YG도 그렇고 유닛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잖아. 근데 BTS는 그게 없었어요. 근데 유닛 활동을 해서 또 수익을 극대화하겠다. 군대 가 있는 기간에도 다른 쪽으로 수익을 계속해서 창출하겠다라고 했으면 시장의 반응은 좀 달랐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런 유튜브가 올라가기 전에 미리 보도자료를 준비해 놓고 이게 나갈 때 기자들은 같이 뿌렸어야 되는데 홈페이지 아까 들어가 보니까 뭐 보도자료나 뭐 뉴스자료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야. 근데 그렇게 했다면 우린 전문 용어로 반가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시장에서도 메시지를 좀 소화할 내용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없었다는 게 좀 너무나 아쉬운 거고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잡혀지는 프레임이 너무나 중요한데 첫 프레임이 활동 전면 중단, 방향성 잃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볼장 다 본 거죠. 뒤늦게 와서 수습하면 뭐 할 거야. 그래서 이거는 하이브가 메시지 관리 실패했다. 이건 하이브는 좀 위기 관리를 너무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하이브가 원래 다른 엔터사 비해서는 좀 비싸다는 얘기가 좀 있긴 있었는데 근데 이제 하이브가 주가가 비싸다는 이유는 멀티플이 높았다. 멀티플을 많이 받았다. 고평가를 받아왔다라는 거잖아. 그거는 당연히 다른 아티스트보다 BTS가 있으니까 고평가를 받아왔던 건 어떻게 보면은 리즈너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펀더멘털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 실적을 봐야 되잖아요. 올해 하이브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FN가이드에서 찾아보니까 한 3,300억 정도였어요. 올해 영업이익이. 근데 당장 하반기 월드 투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단체 활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KB증권 자료를 보니까 회사 가이던스에 따르면 올해 영업이익은 2,700억 수준이라고 썼더라고. 그러면 컨센서스가 3,300억에서 회사 가이던스 2,700억으로 낮아진다? 근데 이것만 하더라도 한 19%, 20% 정도가 이익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 주가 20% 떨어졌죠.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20% 떨어져. 그럼 오늘 시장이 20% 떨어져. 그럼 이거는 미스터 마켓에 이 정도 찾아가고 있는 거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한 PER이 한 30배 초반을 받아왔었어요. 근데 30배 초반인데 이익 눈높이가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멀티플은 높아지는 효과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익 눈높이가 낮아지면서 PER은 30배 초반에서 거의 40배 가까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와 이거 다시 30배 초반으로 찾아가야지 하게 되면서 20% 이상 주가가 떨어진 거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미스터 마켓이 펀더멘털 훼손, 이익 추정치를 상향해야 하는 걸 오늘 다 반영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항상 실적이 줄어드는 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밸류에이션이 낮아진다라는 거. 이게 엄청나게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이잖아요. 그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다시 실적 추정치가 낮아지면서 하이브의 멀티플은 또 다시 30배 초반으로 내려왔다. 돌고 돌고 돌아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느냐. BTS 멤버들이 개인 활동을 할 때 과연 이 PER 30배라는 걸 충족할 만한 실적이 유지가 될까? 개인 활동을 할 때 순차적으로 군대를 갈 때 과연 이 회사의 실적은 어떻게 우상향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봐야지. 그래야지 얘네가 작년에 PER 30배랑 지금의 PER 30배는 달라. 지금 PER은 싸다 혹은 비싸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개인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부가가치를 더 창출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되게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아예 23년, 24년 되면 멤버들이 다 군대 가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뭐 르세라핌이나 뭐 다른 뭐 걸그룹, 뭐 일본 뭐 남자 그룹 뭐 준비하고 있대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이제 회사는 보여줘야 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BTS보다 르세라핌이나 다른 걸그룹, 뭐 미국 걸그룹, 일본 남자 그룹 밸류에이션은 뭐 BTS한테는 안 되겠죠. 예. 트리거는 그럼 이제 유닛으로 이렇게 활동을 한다고 정확하게 그 소식을 내면은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주가 반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월드 투어 계획이 2, 3개월 전에는 시장에 좀 알려진다고 해요. 왜냐면 거기 일정을 또 잡아야 되잖아. 근데 그래서 한 6월쯤에는 월드 투어 계획이 좀 공지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럼 뭐 한 8, 9월 이때쯤 이렇게 월드 투어를 하는 걸로. 근데 그게 아직 없고 월드 투어 계획보다 단체 활동 전면 중단 이렇게 뉴스가 나와버리니 쇼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회사는 조만간 이 군입대 뭐 어떤 계획, 그 이후에 활동 계획, 또 하반기 투어 계획
이런 걸 좀 알릴 것 같은데 그때는 좀 하이브가 메시지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애초에 팬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앨범이 더 잘 팔릴 수 있고 더 많이 팔릴 수 있고 그런 건데. 단독 공연할 수도 있고 그쵸. 웬만한 아레나, 돔 이런 데서 단독 할수 공연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심하고 투자자로서는 나눠서 봐야 돼. 팬심은 좋아. 팬심은 우리 오빠들 응원을 하고 아미들이 BTS 화이팅하고 개별 활동하고 군대 건강히 잘 갔다 오고 컴백해서도 계속해서 좋은 음악 들려주고 그거지. 근데 투자자로 봤을 땐 숫자를 보고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는 거야. 근데 당장 3,300억의 컨센서스 그리고 내년 되면 당연히 줄겠죠. 뭐 군대 가고 하면은 그 숫자들이 그렇게 하향을 하는 게 보이는데 주가는 결국은 이익도 있지만 이익 성장률이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야 좋은 거잖아요. 투자자들한테. 근데 성장률은 이미 피크를 쳤고 군대라는 이슈가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거를 TXT라든지 르세라핌을 얼마나 방어해 주느냐의 싸움이지. 그럼 결국 이게 얼마나 줄어드냐. 이 여기에 와 있는데 다시 멀티플이 막 40배, 50배를 고민을 한다? 이게 어불성설인 거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하이브는 약간 가치주 느낌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BTS는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지금 주가가 그렇게 뽕 빠지는 거 보면 아니에요? BTS의 가치는 영원하다 칩시다. 네. 지금도 비틀즈 음악이 우리 귓가에 맴돌고 있잖아요. BTS는 영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BTS 아티스트로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100년 뒤에는 더 높아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가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티스트들의 IP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재산권이 얼마나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또 주가는 더 중요한 게 이익의 상향 속도잖아요. 이익의 상향 속도가 주가의 모멘텀을 만들어주고 높은 밸류에이션도 정당화를 시켜주는 건데 그게 안 된다니 이해가요? 이해 안 가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PER이 40배라는 건 이 회사를 이만큼의 돈을 주고 샀을 때 40년 후에 본전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PER이 10배라는 건 내가 이 기업을 인수했을 때 10년 후에 본전을 찾을 수 있다는 거고. 근데 PER 40배를 주고 사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은 40년 걸릴 것 같지만 더 고성장을 해서 30년, 20년, 10년, 5년 안에도 본전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40배를 주고 사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기대는 뭐예요? 이게 성장 속도가 빠를 거라는 기대가 깔려 있으니까 PER 40배를 주고 사는 거잖아. 성장 속도가 근데 중요한 거야. 성장 속도가 이제 둔화된다는데 군대 간다는데 물론 다른 동생 그룹들 나오지만 BTS만큼은 될 수 있을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이 멀티플이 내려오기 시작을 하면은 PER 40배에서 PER 30배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5%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30배에서 PER 20배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 3분의 1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가로는 30%, 50% 뽕뽕 떨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고퍼주 투자할 때를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고퍼주 투자할 때 지금 네이버 카카오 떨어지는 거 보셨죠? 그게 재작년에 나왔던 뭐 카카오톡 영업이익 더 좋아지고 있어요. 요 카톡 위에 상단에 있는 그 광고창이라든가 더 잘 돼. 근데 왜 떨어지는데? 이익이 줄어서? 아니에요. 멀티플이 줄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멀티플이 왜 줄어들어? 고금리 시절이 되니까 금리가 인상되니까 중력으로 다 끌어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PER 50배짜리 야 너 30배만 받아. 그래도 거의 40-50%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주가가.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게 멀티플이야. 그래서 가치주 같은 게 PER만 한 5배 받던 거. 그게 10배 받으면 어때? 더블 가는 거거든요. 이익이 똑같더라도.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게 릴레이팅 하잖아요. 그게 릴레이팅이 재평가잖아. 그러니까 멀티플이 다시 평가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익이 맨날 100억 이런 회사가 갑자기 120억, 130억을 낸대. 근데 그 후년에 160억, 170억을 낸대.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이 회사가 성장주가 돼버리잖아. 그러면 PER을 5배 줘서 시총 500억이던 회사가 한 150억 있을 때 10배를 주면 1,500억짜리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배가 가는 거라고요. 이걸 가치주라고 보고 가치주가 성장성을 보여줄 때 엄청난 릴레이팅이 되면서 3배, 4배짜리 주식이 나온다. 3루타, 4루타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고퍼주들은 완전 그 반대인 거죠. 그래서 다시 BTS는 정말 좋아. 정말 좋은 그룹 100년 뒤, 200년 뒤에도 역사에 남을 그룹인데 그걸 바라보는 팬심과 숫자를 바라보는 투자자는 나뉘어야죠. 객관적으로 봐야죠. 객관적으로. 팬심으로는 앨범을 사는 거고 투자자로선 주식을 사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되게 뭔가 하이브에 되게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고퍼주, 성장주 투자할 때 뭘 유념해야 하는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BTS와 아미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7명의 동생들 군대 가면 제가 위문 편지 쓸게요. 예. 아무튼 그럼 이름 다 아세요? RM, 휴가, 진, 지민, 귀, 제이홉,